외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의 눈물,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장윤정입니다. 여러분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의 86%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쁜 일상에 너무도 무관심한 현실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꽃의 눈물,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기획해보았습니다. 외대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선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신대 혹은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표현들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정신대는 근로정신대라 하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에 동원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중 일부 여성들이 강제로 차출되어 성노예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부로 혼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종군 위안부는 딸을 종자를 써서 종군 기자와 종군 간호사처럼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위안부라는 말로 운동을 해왔고 또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이 갖는 거부감을 고려하여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데요. 이 위안이라는 말 또한 일본 측에서 주장한 바이기 때문에 올바른 명칭은 작은 따옴표를 붙인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일본군 위안부를 만들었을까요? 일본은 4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째,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젊은 군인들이 강간을 벌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정 여성들을 가둬놓고 장병들의 성을 상대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성적 욕망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성병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본군 가운데 이미 성병에 감염된 사람이 많았고 군 위안소가 오히려 성병을 만연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유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이때 일본의 전쟁은 대의명분이 없는 침략 전쟁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더 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스파이 방지입니다. 병사들이 민간 매춘업소에 드나들면 그곳에 있는 여성과 친밀해져 군의 비밀을 발설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군 위안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외부 매춘업소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또한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명분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백만 여성들이 고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들만의 6가지 주장을 펼치며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위안부 여성에 대한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성들이 매춘을 강요당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강제가 있었다고 해도 군과 정부가 공문서에 이를 기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히틀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명령했고 731 부대 본부 건물은 일본 광동군이 퇴각하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폭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에 기재된 증거자료도 남아있습니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주체는 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위안부의 성병 검사는 군의관이 했으며 각 부대는 군 위안소를 감독 통제했습니다. 이는 위안부 제도의 주역은 군과 정부였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셋째, 여성들은 자유의지로 위안부에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매춘을 하고 있는 21세 이상의 여성만 위안부로 모집해도 좋다고 쓰여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이 신문을 읽고 응모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다릅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은 대부분 집이 가난했으며 문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문 광고는 왜 낸 것일까요? 바로 인신매매업자를 구하기 위해 광고를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마다 세이키치 대위는 그의 책에서 조선에서 온 여성은 매춘 전력도 없고 연령도 18에서 19세의 젊은 여자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위안부가
국제사회 어디에나 존재했던 공창제도에서 일했던 노동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인신매매, 납치 또는 성금에 얽매여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또 당시 공창제도는 어느 국가에나 흔히 존재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핑계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공창제도는 세계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점차 폐지되었고 1930년대까지 꽤 많은 나라가 폐지하였습니다.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만든 1932년은 공창제도가 흔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군은 위안부에게 그 어떠한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고 위안부는 손님을 선택할 여지도 없이 거부할 때면 심한 폭행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다섯째, 군 위안부는 수입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측은 당시 위안부 여성들이 영관급 장교나 장군급 장교보다 수입이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외에서 벌어졌던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1945년 8월에 미얀마에서 750엔이, 도쿄에서는 1엔 이하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고 마을에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장교의 한 달 급여 정도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위안부에겐 돈 대신 군표를 지급했고 당시의 군표는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나라 군대에도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모미이 가스토 NHK 회장은 지난 2014년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고 독일과 프랑스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위안부 존재 여부가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주체가 일본군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 일본이 도의적인 책임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금액도 민간단체가 아닌 일본 정부가 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노력에 우리 외대인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일본의 사과도 받아낼 수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88.4세이십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이제 한 맺힌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외대인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럼 꽃의 눈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제1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FBS 외대교육방송국 홈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흡스 온라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